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어떤 내용으로 특히 이제 실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 같은데요. 네. 우리 이건규 대표님 모시는 날이군요.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은 안 좋은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것 같고 우리 한참 좀 가다가 지금 한 달 꽤 조금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잖아요. 이게 역시 그 정부 영향,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정책, 이게 영향이 제일 큰 건가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긴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AI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좀 실망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저는 일단 이제 오늘이 그 거래일 기준으로는 8월 마지막 날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9월이 시작되니까 9월은 좀 어떤 한 달이 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9월이 좀 연중에 약간 안 좋았던 달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떨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잠깐 주셨지만 이제 1차 상법 개정 이후에 좀 외국인들의 기대감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밸류업을 통해서 재평가됐던 것들을 좀 봤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이목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상법 개정 하나만으로는 좀 어렵다. 추가적인 이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면은 이제 매수하려고 했었던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주주 이제 요건을 이제 낮추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분리과세 요건을 뭐 기대보다 좀 못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약간 기대감을 좀 어그러뜨리는, 기대보다 약간 실망감을 주는 부분들에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을 좀 낮추는 부분들을 좀 보이다 보니 실망감을 좀 안겨줬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차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 이제 소각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계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 한 6월 이후에 봤던 그 지주사와 금융, 지금 이쪽을 위주로 갑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재평가 기대감은 있지만 이제 지주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의 힘은 그때만큼 세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이미 재평가가 됐고 그리고 기존만큼 밸류가 저평가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도 한번 재평가 받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강해졌냐를 보면은 더 강해졌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때는 되게 신선했지만 지금 약간 좀 질질 끌면서 좀 기대감이 좀 낮아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기대감으로 또 하나 있었던 게 이제 기존 보유하고 있었던 자사주까지 의무 소각화됐을 때는 대박이다였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되게 낮게 보고는 있거든요. 기존 자사주는 좀 둘 것 같으세요? 네, 그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의무 소각하는 경우는 사실 글로벌로 봤을 때도 이게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때 되게 많이 기대했던 게 막 자사주 뭐 40% 들고 있는 기업들 막 이런 거 막 다 찾아내갖고 막 붕붕 쬐는데 그런 기대감까지 선 반영되었던 주가였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기대감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왜냐면은 저는 현실성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안 그래도 어제였나요? LG에서 자사주 소각한다고 공시 나왔었던 게. 그럼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산업에 있는 기업인데, 그럼 그 금융이나 지주가 아니라 산업에 있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 가운데 실제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갈 것 같으세요?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잠깐 장표 하나 보여드리면요.
되게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누적 창의력 기업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밸류업 지수도 이제 많이 증가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인상적인 부분이 2024년도에 실제로 자사주 매입 소각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네.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2025년도에 4월 말 기준으로 작년 기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미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기업들의 인식도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체질이라든지 인식은 이미 많이 변했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저 대표님께서는 조금 여기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업종? 네. 어느 쪽으로 혹시 뭐 보고 계신지?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큰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장표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올해까지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테마는 저는 AI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죠. 뭐 관세 이슈도 있었고, 전쟁 이슈도 있었고, 인플레 이슈도 있었고, 뭐 금리, 부채, 네.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은 계속 뭐 상단을 뚫고 계속 올라갔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AI 투자가 이끄는 네. 증시 상승이었다. 그래서 M7의 캐펙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실적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증시가 크게, 특히나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꺾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게 크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뭐 샘물투먼도 뭐 약간 AI 버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이게 꺾이지 않는 부분은 누구도 여기서 이 기차에서 달리는 기차에서 내릴 수가 없다. 왜냐면은 뭐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네.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서 투자를 멈추는 순간 그냥 낙오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지금 뭐 오픈 AI도 안전하지도 않고, 퍼플렉시티도 안전하지도 않고,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도 않거든요. 제미나이도 그렇고. 왜냐면은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때마다 이게 다 순위가 바뀌어요. 맞아요. 예. 오픈 AI가 좋다가 갑자기 제미나이 신버전이 출시되면은 제미나이가 좋다가 네. 갑자기 퍼플렉시티가 신버전이 나오면은 퍼플렉시티가 좋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물러서면은 바로 뒤처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버블이라고 해도 멈출 수 없다. 버블이어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당장 26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2027년도 정도가 됐을 때는, 이게 지금은 텍스트 기반인데 이게 뭐 오디오 기반이 됐든 비디오 기반이 됐든 뭔가 네. AI가 한 단계 좀 진환이 되면서 약간 스케일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한 단계의 투자 캐펙스 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내년 정도까지 다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향후 1년간을 봤을 때는 이 투자가 줄어들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그런 징후는 전혀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소버린 AI가 이제 붙는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미국만 주도하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은 미국에 이제 종속되게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투자하겠다고 하고 네. 있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논란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칩이 가장 효율성이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AI 투자 테마는 여전히 향후 1년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테마가 생긴 부분이 저는 LNG라고 생각을 합니다. LNG? 요즘에 LNG 얘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LNG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미국이 이제 관세 협상을 하면서 뒤로 내민 카드가 있죠. 청구서가 있죠. 그 청구서는 LNG였습니다. 그냥 다 만국 공통으로 다 LNG 청구서를 내밀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유럽에 내민 게 3년 동안 7,500억 달러의 LNG를 사가라라는 부분인데, 이 7,500억 달러는 정확하게 러시아로부터 사가던 LNG를 끊고 다 미국에서 사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가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LNG 수출 캐파를 확 늘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가피한 투자예요. 만약에 7,500억 달러를 만약에 사가려고 하면은 지금 수출 터미널부터 재개를 해야 되고 네. LNG 투자 캐펙스를 늘리지 않으면은 이거를 수출 규모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수출 터미널 만드는 것도 막 2, 3년 걸리는 되게 좀 오래되는 일이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가 돼야 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근데 우리 기업들이 뭘 할 게 많아요? 네, 할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AI 투자 테마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속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좀 소외되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LNG 관련해서는 뭐 가장 먼저 수혜를 봤었던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았던 거는 이제 LNG 발전 관련된 회사들이 되게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AI 투자가 되면서 발전이 부족했었고 당장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년 뭐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되게 장기적으로 걸리지만 당장 한 3년에서 5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거는 그냥 LNG 발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도 보면은 LNG 발전된 관련된 밸류체인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되게 좋았고 수주 잔고도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가장 좋았던 거는 LNG 밸류체인 중에서도 발전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좋았고 근데 이제 채굴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네. 이제 수출 터미널 요런 밸류체인들까지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반기부터 수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뭐 3년 정도 후면 네. 끝이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쭉 진행될 거로 보시는 거죠? 네, 이거는 뭐 2년 내, 3년 내에 지어져야 되고 유럽에서 사가기로 약속을 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LNG 투자는 3년 내에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AI 투자는 되게 빠르게 급진적으로 3년 내에 이루어졌듯이 LNG 관련된 투자도 저는 3년 내에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은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이 부분이 새롭게 굉장히 강한 테마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NG 터미널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기자재가 납품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왜냐면 미국의 LNG 터미널을 네. 지네가 지으려고 할 것 같은. 아, 맞습니다. 기자재가 납품되는 겁니다. LNG 기자재. 네. 근데 거기가 기술 같은 건 다 있나? 예를 들면 기술은 다 있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도 수출 터미널이 다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LNG 수출 터미널이 지어지려고 했던 것들이 다 중단되어 있었어요. 이제 특히나 이제 민주당에서 네. 이제 친환경을 하면서 이제 전통 화석 연료를 더 이상 만들지 마라라고 해서 기존의 프로젝트들 다 딜레이 시켰던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딜레이 됐던 거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래 항상 한쪽으로 많이 갈 때 그 반대 쪽으로의 어떤 뭐 결핍 내지 요구가 또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간 트럼프 다음에 혹시 와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완전히 또 반대되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네. 버니 샌더스인가 뭐 네. 이런 네. 사람들 같은 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되면 야 지금 짓던 거 다 필요 없어 다 때려 부셔 뭐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관세 협상의 가장 핵심은 LNG였고 이거는 장기 투자고 한번 시작이 되면은 멈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미국 국익과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끊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갑자기 또 러시아로부터 또 들어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럴 순 문제가 없으니까. 발생을 하거든요. 유럽 입장에서도 그리고 배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네네. 배 발주 낸 거 다 끊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또 과징금도 물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 네네네.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선 왜냐면 이제 LNG 선으로 옮겨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미국 맞습니다. 유럽은. 네. 그럼 이제 조선도 꽤 수요가 늘어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장표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LNG 관련돼서 이제 밸류체인들이 좋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LNG 관련된 플랜트들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전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되게 좋았고요.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계속해서 좋아진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상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LNG 관련된 선박들도 계속해서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선박들의 이제 제재를 하면서 중국 발주가 좀 줄어들고 한국 선박들의 마켓쉐어가 증가하는 부분들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향 이제 발주도 증가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선박에 우리나라 선박의 마켓쉐어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굳이 엔진을 딱 꼽으신 겁니까? 엔진이 좀 좋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이 됐던 뭐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소의 캐파를 좀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해외 진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박의 핵심이 되는 게 엔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해외까지 엔진 그 공장을 짓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해외 나가지 않아도 그 엔진 공장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되게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고 엔진 부분이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진 쪽이 효율성이 되게 좋은 부분이 굳이 해외로 안 나가도 수출할 수가 있고 첫 번째. 그래서 네. 이제 국내 조선소들이 캐파 확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수혜.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조선소에도 납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일수록 엔진이 친환경 엔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조 이제 동력으로서 디젤 이제 엔진. 디젤 엔진이 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엔진이 네. 들어가죠. 근데 그쪽의 수요가 굉장히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엔진사들의 마진이 쭉 우상향하고 있어요. 엔진도 이게 하나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리죠? 그 조선 엔진은 근데 뭐 아닌가? 네, 근데 엔진 사이즈가 엄청 크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진짜 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그래? 나 못 봤. 3층짜리 건물 정도? 네, 엔진이? 건물만 그러니까 이게 해요. 주 엔진이 있고 발전 엔진이 있는데 네. 발전 엔진은 이제 내부에서 쓰는 이제 전기 만드는 용이고 주 엔진은 그러니까 발전 엔진은 그 정도 크진 않아요. 주 엔진은 거의 한 3층 빌딩 정도. 맞습니다. 예, 포함 빌딩 하나만 해? 뭐 그 정도 예. 돼요. 어마어마. 그리고 선주들이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엔진 만들 때 다 이제 저작권 써서 그러니까 설계도 써서 만들거든요. 똑같이 만드는데 중국 거 잘 못 믿는데요. 하긴 뭐 그 하나에 한 척에 뭐 얼마짜리인데 그게 1,000억짜리인데 네. 거기에 조금 싸게 가겠다고 중국 거 했다고 괜히 그렇게 고장 나면. 그래서 중국에서 배 만들 때도 한국 엔진 써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핵심은 엔진이거든요. 네. 엔진 기술력이 제일 핵심 중요하죠. 기술력이듯이 예. 조선도 마찬가지로 배도 마찬가지로 엔진이 핵심 기술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필요하군요 지금. 엔진 그래서 우리나라 엔진이 뭐 예. 조선도 좋지만 굉장히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도 이미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그래도 그래요? 저는 상황이 너무 좋다. 네, 상황이 너무 좋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원전인데요. 원전. 요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원전 발전 용량이 지금 원전이 지금 미국에 한 95기 정도가 있는데 네, 화면 조금만 키워볼까요? 네. 아니요, 네. 제 할 겁니다. 2050년까지 지금 300기를 늘려서 한 400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한 10기 정도가 발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부분이 미국에는 2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GE랑 웨스팅하우스가 네네네. 이제 과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GE사가 후쿠시마 원전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죠. 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G사에 이제 소송을 걸게 돼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G사는 이제 돈을 물어주지는 않았고요. 도쿄전력이 다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은 파산해서 국유화가 됐고요. 네. 그때 이후로 G는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출을 안 하겠다. 대형 원전에서 손을 떼게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그냥 웨스팅하우스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독점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재밌는 게 2017년도에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을 했어요. 네. 네. 그때 왜 파산을 했냐면은 미국에서 원전을 짓다가 끊어버리죠 그냥 아예. 원전 원가를 못 맞춰가지고 EPC 사업자였거든요. 네. 직접 지었었어요. 근데 원전 예를 들어서 30조의 수주를 했는데 막상 짓다 보니까 50조 원의 원가가 들어간 거야. 이 원가를 못 맞춰가지고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파산을 하면서 선언을 한 게 우리는 설계만 하겠다. 직접 시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전문 업체로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G랑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분할을 하던 시장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만 지금 G는 이제 SMR만 하겠다고 네. 지금 한 상태이고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만 남은 상태고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만 하겠다라고 남은 상태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제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8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이제 착공을 안 했어요. 네. 이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79년도에 스리마일 섬이라는 데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도 원전을 안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300기를 지어야 되는데 50년까지.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밖에 지을 곳이 없고 웨스팅하우스는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주로 이제 EPC를 어디다 맡겼냐면은 한국 업체, 일본 업체 주로 맡겼었어요. 근데 일본 업체도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되게 원전에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남은 거는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겠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결국에는 한국 업체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보이기는 해요. 물론 다른 업체랑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성비라든지 여태까지 협업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미국의 원전 시장은 웨스팅하우스가 다 먹는 시장이 됐고 네. 결국에는 한국이 다 지을 수 있을 수 있는 되게 유리한 시장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전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전 업체들은 상당한 수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건설 중인 게 중국 같은 경우가 20개가 넘고 미국이 아직은 뭐 2개지만 곧 네. 이것도 이제 뭐 10개, 20개 이상 네. 쭉쭉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 네.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랑 가장 많이 그쵸? 손을 맞춰봤고 네. 그리고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중국 업체랑 손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 네. 못하겠죠, 설마. 네, 네.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원전 쪽은 여전히 괜찮게 네. 보고 계시는 그리고 제가 거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뭐 한 가지 재미있는 장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약간 오해를 풀 수 있는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한 가지 좀 설명드리려고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동 원전수랑 건설 중인 원전 그리고 이제 수출국들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보면은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정말 순수하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회사, 그러니까 국가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인도하고 일본 정도가 자국형 원전을 만드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중국도 수출국이기는 해요. 근데 네. 파키스탄 딱 한국만 수출을 했고요. 네. 근데 파키스탄 말고 딴 데는 못 나갔어요. 왜냐면은 중국은 미국에서도 원전 들여왔었고요. 프랑스에서도 원전 들여왔었고요. 캐나다에서도 원전을 들여왔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딴 데 사실은 못 나가요. 해외에서 이제 원천 기술을 들여왔었던 거죠. 네. 근데
인도도 자국형을 만들고 있지만 러시아로부터 들어왔었기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가고요. 일본도 자국 기술이 있지만 해외에 못 나가요. 근데 한국만 자국형 기술을 만들었는데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게 왜 우리는 미국 못 나가냐, 유럽 못 나가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유럽을 못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들은 그냥 다른 나라조차도 아예 못 나간다. 우리나라니까 그래도 그나마 제3국가라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체코 원전 수출할 때도 프랑스 자체도 되게 딴지를 많이 걸었어요. 네. 그만큼 되게 되게 척박한 시장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근규 대표님이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 캐대헌으로 이어지는 콘텐츠나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시간이 또 네. 너무 죄송스럽게 또 장이 열릴 시간이 돼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아마 자료는 저희가 자료실에 좀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도 인사드리고 네.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